이번 시간에는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HS라고 하는 그 풀텀은 Hyperglycemic Hyperosmolar Non-Ketotic Syndrome이에요. DKA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60세 이상의 2형 DM 환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HHS와 DKA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 DKA가 인슐린의 절대량이 부족하여서 발생하는 것에 반해 HHS는 케톤산증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인슐린이 순환하고 있다는 점이고, 하지만 심각한 고혈당, 삼투성 이뇨, 세포 외액의 고갈을 예방할 정도로는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상태예요. HHS는 2형 당뇨 환자에게서 감염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되거나 인체의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면 갑자기 혈당이 상승이 되고 결과적으로 삼투압이 올라가고 탈수가 되면서 혼수 상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유발 요인을 보면은 당뇨 콜티코이드, 이뇨제, 다이페닐, 하이단토인, 베타 교감신경 차단제, L 아스파라기나제, 면역 억제요법, 클로로프로마진, 다이아족사이드를 투여했을 때 이러한 HHS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만성질환, 콩팥이나 심장, 고혈압, 뇌졸중 경력, 알코올 중독, 정신과 질환, 갈증 반응, 소실 같은 그러한 질환, 혹은 급성 질환, 감염, 궤적, 요로감염, 폐혈증, 화상, 위장계출혈, 심근경색증, 췌장암, 뇌졸중 같은 질환이 HHS를 유발시킵니다. 치료 방법은 만약에 약물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 비경구액, 영양, TPN, 혹은 수술 스트레스를 이제 막아야겠죠. 그래서 병태 생리와 증상을 보면은 혈당이 600에서 2000까지 올라가요. 당뇨병 혼수와 다르게 케톤류가 거의 없고, 그래서 케톤산증이 없습니다. 풀텀을 보면은 난 케토틱 신드롬이잖아요. DM 환자 중에서 2형은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아직 남아있어요. 1형 같은 경우에 아예 인슐린 분비가 없는 상황이지만 2형은 인슐린 분비 능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로서 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HHS는 초기 단계에서 소수의 증상을 보여서 문제를 인식하기 전에 혈당이 아주 급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면은 혈장의 삼투압을 높여서 기면, 혼수, 경련, 반부전마비, 실어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스트로크, 뇌졸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에 따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죠. HHS의 4대 임상 증상으로는 심한 고혈당, 케톤산증이 없거나 약한 상태, 심한 탈수, 신체 수분의 10에서 15%의 수분이 결핍이 됩니다. 혈장의 고삼투압과 혈액 요소질소, 비유엔 상승을 둘 수가 있죠.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다음, 의식변화, 혼수, 혼돈을 보이고, 그 외 고열, 빠른 호흡, 유산산증, 빈맥, 저혈량성 쇼크가 있습니다.
중재를 보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해요. 다량의 수분 보충, 또 혈당 감소를 또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인슐린 공급, 또 전해질이 언밸런스 되어 있으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는 교정. DKA의 치료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하이드레이션을 교정하기 위해서 심장 상태와 체액량 결핍 정도에 따라서 0.9% 셀라인이나 0.45% 하프 셀라인이에요. 이러한 0.45%의 식염수를 즉시 정맥으로 주입을 해야 되고 DKA보다는 더 많은 수액 보충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나트륨, 칼륨, 염소, 인 등을 정맥으로 투여를 해야 되죠. 전해질, 엘렉트롤라이트의 규정을 위해서. 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단기작용 인슐린을 1회 용량으로 정맥 주사하고 또 수액 보충요법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HHS에서 신체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정맥으로 소량씩 공급을 하는 거죠. 혈당이 600에서 2000까지 올라갔다가 이러한 중재로 인해서 혈당이 300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5% DW와 0.45% NaCl을 150에서 250cc 시간당, 그러니까 인퓨전 펌프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주입을 하고, HHS 환자들은 보통 나이가 많아요. 심혈관계, 신기능 손상 및 수분, 전해질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인슐린 혈증과 삼투성 이뇨로 인해서 발생한 칼륨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야 되고, 고혈당의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급격히 혈청 칼륨이 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인슐린 투여하면은 그 세포 외액으로 밀려났던 칼륨이 인슐린이랑 함께 세포 내액으로 들어가서 혈청의 칼륨이 감소가 됩니다. 칼륨 혈증도 이것도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저칼륨 혈증도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전도로 칼륨의 언밸런스, 불균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회복된 후 태어나기 전에 간호사는 HHS를 초래한 원인 및 이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저혈당증. 자,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포도당 수치가 70mg/dL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액 내에 이용 가능한 포도당에 비해서 인슐린이 과다할 때 발생을 하죠. 인슐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흔하게 저혈당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제1형 당뇨병에서는 흔하고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겠죠. 저혈당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흔히 인슐린 샥이라고도 합니다. 1차적으로 인슐린 투여, 신체 활동,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 간의 부조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교육 내용은 저혈당증이 일어난 이유, 인슐린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시간, 저혈당의 초기 증상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처방된 양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식 보충을 하지 않고 과다한 운동을 한 경우가 저혈당증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음주, 오심구토로 인한 영양과 수분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가 환자의 반응, 투여한 인슐린 종류, 인슐린 주사 시간에 따라 다르죠.
인슐린을 아침에 투여한 경우 속효형 인슐린은 점심 전, 중간형 인슐린은 저녁 식사 2시간에서 3시간 전, 장시간형 인슐린은 새벽 2시에서 아침 식사 사이에 저혈당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작용 인슐린 NPH나 렌테 인슐린을 저녁 식사 전에 주사하면 대사율이 감소가 되어서 혈당이 가장 낮은 새벽 2시경에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보면 일단 몸에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절 호르몬이 아니라 역조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몸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생산을 통해서 저혈당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증상은 다양하고 특히 노인에게서 특별하게 나타나죠. 이러한 증상은 갑작스럽게 시작해요. 고혈당은 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gradually하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은 갑작스럽게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대개 혈당이 45에서 60 이하로 됩니다. 저혈당 증상은 교감신경 증상과 또 신경저혈당 증상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저혈당의 초기 증상을 보면 에피네프린의 분비로 인해서 떨림, 심계항진, 안전부절, 불안, 허기짐, 창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발안과 떨림, 스웨팅, 막 땀이 나면서 막 떨려요. 저혈당의 경고 증상이고, 이때 뇌가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포도당 공급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저혈당이 생기면은 말이 어눌해져요. 시각장애, 기면, 혼동, 혼수 등이 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에 대한 역조절 반응으로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하는 기능은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이런 보상적인 반응이 없거나 무뎌지게 되어서 저혈당이 심각하게 진행되어도 저혈당의 증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하이포글라이세믹 언웨어니스라고 해요. 이것을 저혈당 비인식이라고 하는데 저혈당의 반복적 경험을 가진 환자나 노인 환자 그리고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와 간호를 보면 저혈당의 조기 치료는 인슐린 반응의 중증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미한 저혈당 54에서 70 그 사이에서 경미한 저혈당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15g의 설탕을 먹어야 돼요. 15g의 설탕은 과일 주스 2분의 1컵, 탈지 우유 1컵, 5개의 사탕, 3개의 커다란 마시멜로, 설탕이나 꿀 3숟가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먹고 15분 후에 혈당 검사해야 돼요. 여전히 혈당이 낮다면 다시 15g의 탄수화물을 더 섭취하도록 하죠. 이 과정을 혈당 수준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복하도록 합니다. DM 환자는 저혈당 증상을 빠르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금방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항상 갖고 다니도록 하고 저혈당증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발생하면은 당뇨병의 플랜을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임상적으로 명백한 저혈당을 54 미만으로 보는데 이 54 미만이면 20에서 30g의 탄수화물을 복용하게 합니다. 자, 저혈당 분류에 따른 증상, 교감신경계 징후와 신경저혈당 징후, 이 표도 정리하시고요. 저혈당 징후에 따른 주문제 한번 표 봅시다. 진단, 응급으로 혈당 측정하고 만약에 가능하면 병력과 신체 검진을 하면 좋겠죠. 의식에 있는 환자는 빨리 흡수되는 당질 15에서 20g을 투여해요. 예를 들면 소다수 180에서 240ml, 시럽이나 꿀 한 큰 스푼, 오렌지 주스 120에서 180ml, 저지방 우유 240ml. 만약에 15분 내에 증상 완화가 없다. 당질 음료를 반복 투여하죠. 증상 완화 후 빵 한 조각이나 크래커 같은 당질 음식을 추가로 투여해야 돼요. 빨리 흡수되는 당질 음료를 2번에서 3번 투여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급히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병원 119 타고 와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무의식 환자다. 그러면 50% 포도당 50cc를 정맥 주사하거나 1mg 글루카곤을 피하 또는 근육 주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후에 저혈당 반응의 원인을 확인을 해야겠죠. 중증 저혈당증을 가진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혈당이 50 이하, 혼수, 발작 혹은 행동 변화를 갖고 있을 때 저혈당증이 설포닐 우레아로 인해 발생했을 때는 입원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의식의 변화가 있다면 포도당이나 글루카곤을 즉시 투여하는데 50% 포도당 50ml를 서서히 분당 10cc 이하의 속도로 정맥으로 주입을 합니다. 무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주스나 설탕물을 입에 넣어주면 안 되죠? 기도, 아스피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금지하도록 해야 되고, 글루카곤은 간의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증진시키는 항저혈당 제제예요.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피하 근육 정맥으로 1mg 투여합니다. 근데 이 글루카곤이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은 절당이 재발이 되죠. 이러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구강이나 정맥으로 탄수화물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심한 저혈당일 경우 가족이 글루카곤을 근육이나 피하로 투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 글루카곤 먹을 수 있는 글루카곤은요 파우더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데 용매가 다른 앰플에 들어있기 때문에 섞어서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먹는 글루카곤이 아니라 주사약으로 되어 있는 글루카곤은 가루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용매가 다른 앰플에 들어있어요. 가루약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섞을 수 있는 물질이 다른 앰플에 들어있기 때문에 섞어서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 글루카곤의 그 투여 후의 사이드 이펙트가 오심과 구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깨어날 때는 오심과 구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일단 의식이 돌아오면 오렌지 주스를 주고 좀 더 장기간 작용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줍니다. 그리고 저혈당증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면 자가간호 방법을 철저히 점검하고 저혈당증을 초래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야겠죠. 저혈당증은 결국 부적절한 인슐린 투여 혹은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한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가지의 치료요법을 균형 있게 잘 지키도록 강조를 해야 되죠.
혼수 시에는 뇌세포가 인슐린이 없는 상태에서도 포도당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혈당 반응의 경우는 뇌세포에 필요한 포도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뇨병성 혼수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항상 이름이나 전화번호, 병명, 응급시 치료 방법 등이 적힌 카드나 팔찌를 가지고 다녀야 함을 교육해야 되고, 임상에서도 DM 환자는 갑자기 그러니까 혈당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혈당이 0이 되면은 서든 데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얼른 그 혈당 검사를 하고 레포트 해서 50% TW 50cc를 IV를 해야 되죠. 그래서 표 24-1을 한번 잠깐 봅시다. 당뇨병 케톤산증,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 HHS, 그 다음에 저혈당. 자, 여기에는 HHS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이퍼글라이세믹, 하이퍼오스몰라, 난 케토틱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도 HNK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DKA는 1형 당뇨에서 많이 오고 HHS는 2형에서 많이 오죠. 자, 저혈당은 1형과 2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세스 자료, DKA, 오심구토,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홍조를 띤 모습, 건조한 점막, 쿠수말 호흡, 복통, 의식 수준의 변화, 저혈압, 빈맥, 호흡시, 아세톤 냄새. 증상의 시작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DKA는 자, 그래서 검사 소견을 보면 혈당이 300에서 1500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트륨하고 칼륨은 정상이다가 감소하고, 칼륨은 정상에서 이제 증가 감소가 되는데, 거기 BUN, 혈청 내 케톤, 백혈구, 헤마토크리트, 소변 내 당, 소변 내 케톤 다 증가해요. 그리고 AB주의 동맥혈액가스를 하면은, 자, DKA는 산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메타볼릭 엑스도시스,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고, pH는 7.3 이하가 되고, 혈청 삼투질 농도는 300에서 35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이제 인터벤션을 보면 인슐린 및 생리식염수 용액의 정맥 내 투여, 소변 배설량이 적당하면 칼륨 투여, pH가 7.0 이하이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이라고 해서 비본을 투여하죠. 프리벤션을 보면 질환이나 스트레스 발생 시 사전에 주의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HHS는 2형 당뇨병에서 많이 나타나고, 쿠수말 호흡과 호흡시 아세톤 냄새 나는 것은 제외된다고 했죠. 그걸 제외하고 DKA와 같아요. 그리고 의식 수준이 변화되고 오심과 구토는 없습니다. HHS는 서서히 나타나요. 자, 혈당 봅시다. 600에서 3000. 나트륨은 증가가 되고 칼륨은 이제 DKA와 같은 상태. 혈액 요소 질소 증가되죠. 혈청 내 케톤 보세요. 정상이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되죠. 백혈구, 헤마토크리트, 소변 내 당 다 증가인데, 소변 내 케톤하고 혈청 내 케톤이 HHS 때 어때요? 정상이라는 것. 그리고 경한, 만약에 대사성 산증이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올 수가 있죠. 자, 중재를 보면 인슐린 및 0.45%의 생리식염수를 정맥 내 투여하고,
소변 배설량이 적당하면 칼륨을 투여합니다. 예방은 DKA와 같습니다. 그 다음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저혈당 1형이나 2형에서 올 수가 있는데 저혈당의 어세스 자료 한번 봅시다. 오심, 식욕상실, 배고픔, 쇠약감, 차고 축축한 피부, 발한 창백, 서맥, 느린 호흡, 시력장애, 의식수준 변화, 기억력 상실, 혼돈, 환청,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DKA와 HHS와 다른 점, 급히 나타나요.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급히 나타납니다. 자, 검사 소견을 봤을 때 혈당이 60 이하, 나트륨, 칼륨 정상이에요. 혈청 내 케톤, 헤마토크릿, 소변 내 당, 소변 내 케톤, pH, 동맥 혈액가스 다 어때요? 정상이죠. 혈청 삼투질 농도는 정상이거나 경한 호흡성, 산증. 근데 HHS는 혈청 삼투질 농도가 350 이상이 됩니다. 자, 저혈당에서 약한 반응을 보면 약한 반응이 나타났다. 10에서 15g의 탄수화물을 투여하고 중정도 반응, 글루카곤 0.5에서 1mg. 만약에 심한 정도면 글루카곤 IM 또는 SC 10분 내에 1회를 반복을 해요. 필요하면 글루코즈를 IV하고. 예방은 운동 전에 인슐린 투여량을 감소시키거나 탄수화물을 보충, 알코올 섭취 제한, 인슐린 주사 전에 인슐린 유형과 양을 이중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연령과 관련되어서 신장 기능과 간 효소 활동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 약제인 설포닐 유레아와 인슐린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